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년을 누리시려면 지난번엔 첫 번째로 숙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소식을 할 수 있는지, 노년에 되면은 우리의 겉모양도 변하지만 우리의 소화기관도 여러모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명한 병원, 예를 들면 메이오 클리닉, 존 홉킨스, 예일 부속병원, 뭐 이런 데서 유명한 교수들과 학자들이 연구한 발표에 적은 잡지가 있습니다.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특히 소화기에 대해서 노년이 되면 소화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참 제가 아주 참 의미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대충 나누면서 왜 소식이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소식의 반대는 뭡니까? 과식이죠. 과식은 그 이면에 물론 소화기를 대단히 힘들고 병들게 만드는 일도 하지만 과식 때문에 따라붙는 만성 퇴행성 질환, 또 만성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질병이 따라붙습니다. 오늘 아마 저하고 같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기대해 봅니다. 우선요, 과식을 피해야 하는데 왜 과식을 하게 되는지 과식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소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과식이 왜 나쁜지를, 어떤 병들의 원인인지를 아시면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살기 위해서 먹었더니 이게 먹은 거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생이 더 심하구나, 그것을 아시게 되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과식은요, 우선 급하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과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서 보면은요, 음식들을 아주 트레이가 철철 넘어서 들고 가실 때에 쪽도리를 쓴 색시거름을 하고 가셔요. 그게 흘러내릴까 봐. 그리고 가셔서는요, 저기 있는 음식을 더 갖다 잡수실 요령인지 급히 잡숴요. 급히 잡수시니까, 그리고 갑자기 음식이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어떤 아주 조신한 분은 처음엔 조금 가져옵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얼마나 음식이 맛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아주 많이 가지고 오시고, 세 번째 가서는 후식에 관한 또 적당한 걸 가져오시니까 전부 합하면은 철철 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잡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런 책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과식의 종말이라는, 거기 보니까요, 이 뷔페 식당이나 유명한 식당에서 아주 그 유명한 이 셰프, 그 요리사들이 사용하는 비법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예요. 설탕, 지방, 소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절해서 요리를 하느냐예요. 어떤 거는 속에다가 당분을 넣고, 어떤 거는 소스에다가 당분을 넣고, 어떤 거는 속에다가 짠 것과 기름과 같이 넣고 겉에는 단 소스를 만들고, 하여튼 이 세 가지가 범벅이 되면서, 그리고는 여러 가지 조미료, 우리 혀끝을 농락하는 조미료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가
뷔페 식당을 간다든지 일반 식당을 간다든지 하면은 집에서는 그런 짓 안 하는데 폭식, 과식 정도가 아니라 폭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처음으로 무엇이 불편하느냐면 침을 삼키면 목이 뜨끔하니 내가 감기 기운이 왔나 아니면 편도선이 성을 내는가 하는 느낌을 가지셨다고 내가 감기기가 오나 봐요 하고 전화로 상담을 구해 오시면은요, 저는 묻습니다. 어제 저녁을 몇 시에 잡으셨습니까? 어디서 누구하고 잡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음식은요,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도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조금 먹기도 해요. 어떤 사람하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이 전혀 나지를 않아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별로 먹지를 않습니다. 참 이 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억, 그러니까 보고 냄새 맡고 혀끝으로 이 모든 그다음에 음악 소리 또 상대방이 누구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관여하면서 과식을 하기도 하고 아주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기도 하고 소식을 하지만 아주 즐겁게 깔끔하게 먹고 그 자리를 비키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참 먹는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먹어야 살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도 없고 생명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루에 필요한 음식을 적당히 보급을 해야지만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었느냐는 또 우리의 체질을 형성합니다. 근데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무엇인가는 먹어야 해요. 보세요. 노년에요, 우리의 소화기관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식도는 이 음식을 삼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게 이 뇌하고 그게 서로 코디네이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서 침도 삼키고 음식도 삼키고 또 호흡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스파게티 정션처럼요, 공기는 폐로 들어가고 음식은 기도로 들어가고 밖에서는 공기는 코로 들어가고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내려가면서 공기는 결국은 기관지로 가지만 음식은 식도로 가야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나이가 먹어가면은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면요, 식도의 말단 부분에 그 스핑터라고요, 조리개 같은 게 있어요. 식도의 말단 부분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위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것이 상당히 이 반사작용이 조금 둔해집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뇌졸중, 중풍이 가볍고 심하게 살짝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에 그 코디네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재치 있게 나오지 않는가 하면은 음식을 삼키는 일도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되지 않고 살에 들리기 잘하고 또 가슴에 꽉 먹다가 뭉쳐버리는 수도 있고요. 교통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치매가 가볍게 와도 역시 삼키는 일이 불편하시죠. 그 다음에 파킨슨이한 디지스가 있으신 분은 삼키는 일이 아주 힘드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살짝 변하는 일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위는 위 자체가 아주 근육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내가 이미 소화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해부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근육이 신축성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고무줄이 흙에 묻혀 있으면 신축성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 잡수시는 양이 조금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주는구나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잡수셔야 합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소화효소는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수천 가지가 되는 신진대사에 작동하는 효소,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기에서 작동하는 모든 효소는 35세가 넘으면은 오후길에 접어들면서 그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젊었을 때 먹은 것처럼 그 먹던 습관대로 맛있는 음식 그런 거를 양껏 잡수시면은 무척 보드끼고 힘드신 것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위도 아주 그다음에 이미 잡수신 게 위에 들어가면은 왠지 쑥쑥 내려가지를 않고 그들먹하게 어머니 점심 잡수세요. 그러면은 글쎄다 아침 먹은 게 아직도 그들먹하니 점심 생각이 없구나. 이런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요. 저 오늘 아침 저는 하루 2끼를 먹습니다. 저는 참 소식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은 8시에 먹고 두 번째 식사는 2시에 먹습니다. 저는 이식을 합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 나이에 저는 80이 됐으니까요. 한국 나이로는 81이니까요. 그 정신노동을 하는 것은 옛날 20대처럼 그렇게 아주 활기차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앉으면 2-3시간은 공부를 합니다. 제가 하는 공부는 딱딱한 공부지 잡지를 들추는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날은 아침 먹고 났는데 2시에 식사 생각이 없습니다. 저 녹화하러 오기 전입니다. 어저께도 오늘도 저는 두 번째 식사를 딱 이 과수원에서 직접 단 약 처리하지 않은 사과라고 하는 거 애기 주먹만 해요. 요만해요. 그거를 3알씩 어저께도 먹었더니 아주 편안하고 밤에 8시부터 다 준비해서 9시에 자기 시작해서 잠도 잘 잤고 오늘도 그래서 사과 3알을 먹고 제가 녹화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해도 100% 소화를 해서 흡수를 해서 내게 필요한 양분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절대로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과식을 하고 또 소화불량증이 오고 흡수도 되지 않고 소화불량증이 오니까 꼭 받아들여야 할 양분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장으로 내어쫓아서 추수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과식을 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일은 우리 몸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경노동이냐 중노동이냐 말할 때에 무엇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까? 중노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중노동의 정의는 뭐냐? 정신노동과 우리의 그 육체 노동이 함께 합쳐지면은 그거는 중노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는 혼자 일을 못합니다. 뇌가 같이 협조를 해줘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식사를 제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화불량증은 왜 오는지 첫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급히 먹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모유를 먹이는 아기가 처음에는 일을 한참 합니다. 젖을 빱니다. 그러면은 젖이 지기 시작하면 아기가 그때 젖을 꿀떡꿀떡 생기는 거를 지금 노년기에 접어들려고 60이 넘으신 분들은 아기를 수유시킨 경험도 있으셔서 아십니다. 우리 소화기도 천천히 먹기 시작해야 이 구강에 있는 6개의 타액을 분비하는 샘이 준비를 하고 위도 준비를 하고 반사적으로 십이지장으로 나오는 간의 분비 췌장의 분비 또 소장의 벽에서 많은 소화
효소가 분비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는지 언젠가는 아주 두드러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과식을 해도 소화불량증이 되면은 추수가 변변치가 않고 투자한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으십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국 분들은요, 제2의 유대인입니다. 코리안 주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 것만큼 그 이익이 따라와야 무엇을 하지, 그렇게 바보들처럼 뭐 투자만 하고 이익 없는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과식의 원인이 소화불량증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과식입니다. 급히 먹는 것 자체가 과식을 가져오고, 이 과식은 바로 이런 소화불량증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시간을 맞추어서 이식하게 되면은 6시간 간격을 놓고 충분히 모든 첫 번째 먹은 음식이 잘 처리돼서 위가 비었을 때 두 번째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미니멈 5, 6시간의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간식을 일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식을 하면은 소화불량증이 당장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밤참은 아이의 금물이죠. 예, 밤참 먹고 꿈만 꾸고, 예, 편안히 숙면하시는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 손가락에다 장을 찢을 만큼 확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곤할 때, 신경이 곤두섰을 때, 그 다음에 우울증이 왔을 때 식사를 하지 말고 소화 과정이 필요로 하지 않는, 효소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 과실을, 그거 한 가지 과실도 단순하게 한 가지를 먹으면은 과식을 안 하는데, 뭐 사과에다 바나나에다 뭐 오렌지에다 뭐에다가 뭐 파인애플에다 막 섞으면은 과실도 과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처리하기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미료를 많이 음식에 넣고 요리에 조작을 많이 할수록 소화불량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소화력이 나쁜 저 같은 사람은요, 자연에서 주는 그대로, 예, 그대로. 예를 들면 요즘 밭에서 엔다이브가 나옵니다. 저는 조그마한 이 처마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케미칼에 참 약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물로 처리한 푸른 잎사귀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엔다이브에다가 올게닉 당근을 얇게 슬라이스하고, 거기다가 퍼플 레드 아니언이죠. 그거 그저 한 도돌림 슬라이스하고요. 그리고 레몬을 조금 돌리고 그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샐러리를 곁들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보카도 한 반 개를 집어넣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지 여기다가 일부러 드레싱이나 여러 가지를 섞으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요리할 때 아주 심플, 우리 의복을 만드는 디자인도 심플리시티가 있죠. 네, 음식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1년 10달이 지나도 식당 음식을 좀처럼 안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당에 동행인이 들러야 한다면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조미료 사용이 또 소화불량증을 일으키며,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잡수실 때 소프트 드링크나 티나 커피나 코코아나 모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국, 찌개, 뭐 여러 가지 작은 수분을 미니멈 4온스까지는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4온스가 넘으면 소화력이 좋은 사람도 소화불량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빵도요. 빵을 만들어서
이스트가 다 날아가도록 이스트가 살아있을 적에 가스를 품은 것을 슬라이스를 해서 바스켓에다가 24시간을 놔둬서 이게 다 가스가 날아가게 해야지 이 가스를 같이 빵하고 먹으면요. 그리고 빵이 사박사박하게 주백이나 이렇게 됐어야지 문칠문칠하면은 벌써 소화불량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네가 식초, 이 식초는 한 차수저만 들어가도요 전분 소화를 완전히 스탑시키고요 단백질 소화는 굉장히 방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를 음식에 사용하는 것은 소화불량증에 초청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딥프라이를 한 거, 그 다음에 부치기 처리한 거, 이거는 다 우리 몸의 소화력을 혹사시키는 것이며 소화불량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우유하고 설탕하고 같이 섞은 모든 크림 종류, 그 다음에 신선한 과실하고 신선한 야채를 같은 끼니에 같이 먹으면 소화불량증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산과 알칼리의 조절에 있어서 췌장에게 혹사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췌장은 이와 같은 것을 감당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리퀴드를 많이 잡수시는 건 이미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위는 아주 섬세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면은 그것도 30분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 위는 섬세한 장기로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되어야만 우리 몸이 필요한 양분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먹어서 다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습관을 잘 해서 생명의 활력이 잘 보존이 돼야 우리가 건강한 노년을 아주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식에 대하여 트집을 좀 잡아보십시다. 과식은 어떤 만성 질환들을 가져오는가? 뇌졸중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는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마비. 그러니까 많은 분이 아니 그냥만 멀쩡했는데 돌아가셨어? 네, 저녁 먹고 카우치에 조금 들어놓아서 TV 보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심장마비래요. 그리고는 저녁을 조금 늦었는데 조금 맛있게 잡수시더니 아침에 가니까 돌아가셨어요. 예, 뇌졸중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과식을 하면요. 예, 그걸 들어오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굉장히 혈중에 증가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혈전, 피를 엉기게 만드는 피브리노젠이라는 피를 엉기게 만드는 성분이 우리 혈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순환하고 있는 빨간 피토를 몇 개가 엉겨 붙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밀려 들어오는 당을 처리를 못하니까 끈끈하게 꿀에서 이게 부드럽게 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혈전이 가다가 조그마한 혈관을 막아버리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뇌졸중이죠. 바로 이런 거. 물론 만성 탈수도 이런 혈전을 만들어 가지고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때, 특히 나이 잡수신 분이 만성 탈수증으로 생각지 않을 때에 준비도 없는데 생명을 그만 잃고 마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식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많이 먹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술을 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먹어볼까 했는데 갑자기 식욕이 뜹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레스토랑에서 아주 마음대로 사용하는 당분, 지방,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소금이죠. 이 소금은 우리의 혈을 어떤 것보다도 더 식욕을 증가시키는 것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식은 무엇의 원인인 줄 아십니까?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라이브 토크에 지금 몇 편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장누수 증후군을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과식을 해서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중간, 공장, 소장 중에 십이지장이 있고 공장이 있고 회장이 있죠. 이 중간 부분에서 주로 양분을 흡수하는데 소화되지 않은 양분을 흡수하면은 예를 들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어야지 소화가 된 건데 단백질이 펩타이드밖에 안 됐어요. 펩타이드는 뭐냐면 이 아미노산이 2개, 3개, 5개 그냥 붙어 있고 아직 그 소화 효소에 의해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흡수가 되면은 온갖 병을 다 일으킵니다. 그것은요, 특히 자가 면역 증세를 일으켜서 류마토이드 관절염이요, 아트라이티스, 그 다음에 천식, 그 다음에 습진, 건선, 소라야시스요,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의 알러지들, 그 다음에 이 뼈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신경작용에 미치는 이 장누수 증후군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급히 먹고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증을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만일 소화 안 된 음식이 장으로 밀려나갔다고 합시다. 다행히 흡수도 못하고 그대로 대장으로 밀려가면은 그것이 주로 많은 확률에서 물론 대장의 운동이 안 좋은 대장 무력증도 문제가 있지만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장내로 밀려 들어가서 썩을 때에 변비가 옵니다. 악성 변비. 나는 어떤 것을 해도 이거를 조절을 못하는 변비는 소화불량증으로 밀려간 음식 때문에이고, 내가 아주 지익구지게 말씀을 드리면요,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을 과식을 했다고 하십시다. 소화를 도저히, 왜냐하면 나이가 잡수침에 따라서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다 밀려서 내려갔다고 하면은 여러분 대장에 지금 무엇이 밀려 내려갔습니까? 동물이 죽은 카카스, 시체가 지금 대장으로 밀려가서 거기서 썩으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잡균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독소가 생기지요. 이러니 얼마나 여러 가지로 머리가 깨끗지 않고 편두통에다가 무슨 온갖 어지럼증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제 시간은 지금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잡수시는 게 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여러분이 이런 거를 안 먹이시죠. 노인이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곱게 곰살궂게, 예를 들면은 아침에 나는 오늘 아침에 홍시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 홍시를 따끈한 물에다가 담궈서 뚜껑 덮어서 한 10여 분 놔두면은 홍시가 아주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은 잘라서 숟가락으로 파잡수시게 요렇게 해야 소화가 되지, 찬 것을 그냥 먹으면은 내려가지도 않고 식도에 뭉클하게 막히는 듯 한가 하면은 또 소화도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체온과 같이 우리 몸이 위가 한번 이것을 데워야 그 다음에 소화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식은 또 무엇의 원인인지 아십니까?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느 집안에 식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과식과 고혈압은 그 집의 체질로 따라붙는 것 같지만,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면은 그거 다 퇴치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잘 씹으셔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는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주 잘 해서 조금씩 떠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한 일 다 제외하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셔서 앉아서 이야기하시면서 웃으면서 달래면서 이유식을 시키지 않으십니까? 1살 넘어서 이유식을 빨리 하면은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됩니다. 그 때문에 어린아이를 절대로 이유식을 1살 전에 시키지 않습니다. 이빨이 나고 침이 질질 흘러서 소화력이 증진되어 있을 때 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식은 씹지 않고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어떻게 하면은 소식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소식을 시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다릅니다. 내 소화력이 이렇게 약한데 내 소화력의 본래 실력은 얼만큼인지 제가 재보기 위해서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혼자 식사를 하면서요. 이제 식사를 하는데 평소에 먹을 만큼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분명히 신호가 있을 텐데 하는데 딱 반 먹으니까 거만하는 신호가 지나가요. 요 명치에서요. 위가 있는 데서요. 아니 내가 이 정도는 먹어야 내가 힘을 구축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반도 안 먹었는데 거만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도 또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3분의 2 이상을 먹었는데 3분의 1은 남았어요. 둔탁하게 약간 화가 난 것 같아요. 위가. 거만. 이런 신호를 받았어요. 이거는 내가 경험한 아주 실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해 보세요. 그렇지만 내가 가져온 거고 준비한 건데 내가 다 먹어야지. 항상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마저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요. 뭐 아무 신호도 없고요. 배불러. 배불러. 너무 먹었네. 배부른 풍만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과식을 하는 그 풍만감, 아주 팽만감, 그거를 느끼는 것이 내 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소화불량 때문에 밥 먹고 나면 고생하죠. 먹기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돌아서면 고생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예 준비할 때부터 밥 한 그릇, 그 다음에 뭐든지 절반으로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알맞고 편안하고 소화불량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섭섭해서 뭘 또 먹고 싶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후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면서 아니야. 너는 네 양이 그것뿐이니까 네 실력이 그것뿐이야. 네 IQ가 그것뿐이면 그거밖에는 공부 못하는 것처럼 네 그 소화력이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그거 먹고 냉수 먹고 속 차려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런 그래도 요만한 건강을 누리고 80을 턱걸이 한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러나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씹으시고요. 절대로 짠 음식으로 혀를 농락하지 마시고 단 음식, 기름기 NO. 그리고 천연 그대로의 음식을 그대로 마음껏 즐기셔도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거 절반, 자기가 과식했던 거는 팽만감, 그게 과식이고 자기의 소화력은 반입니다. 여기에 어느 학자가 리서치를 한 거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말할 새도 없이 여기 있습니다. 이 리서치 한 것에 의하면은요, 쥐를 가지고 리서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했는데요. 역시 늘 먹던 거의 절반 아니면 어떤 사람은 3분의 1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소화력의 실력으로서 그것이 소식으로 아주 자기 몸에 부담 없이 먹은 것을 거의 100%를 소화 흡수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흡수하는 그것이 이익을 많이 받음으로써 생명의 활력을 소모하지 아니하고 지력이나 이것도 되어 있어요. 그 스피리추얼 키인네스, 영성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나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까지, 지력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말이죠.
지력계 플러스 이 spiritual faculty, 그러니까 영성까지,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까지, 이것이 다 소식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꼭 실천해서 우리의 의지는 썩은 새끼와 같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를 주님께 접붙임으로 인하여 돌감람나무가 감을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꼭 우리의 수명을 다 누리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접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